자, 이제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쭉 돌려보니까요. 여행 역시 나오고요. 역시 주식시장과 관련한 철도 관련주, 해저터널, 도시락, 그리고 설국열차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일본 유레일,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낭만과 이 관광입니다. 다양한 키워드들이 함께 빅데이터 로드맵에 올라와 있는데요. 철도와 관련한 그 또 다른 빅데이터 분석을 이규찬 기자께서 해주실 거예요. 네, 보니까 낭만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 게 역시 기차여행하면 낭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실제로 기차여행을 가지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감성 동향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딱 보시면 밑에 파란 선이 쭉 깔려 있고 그리고 위에 빨간 선이 보이는데요. 이게 빨간색 그래프가 긍정적인 키워드예요. 빨간색이 긍정적이는데 위에 훨씬 훨씬 올라가네요. 많죠. 그리고 네. 빨간색을 봤더니 좋다, 낭만적이다, 즐기다라고 해서 기차여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지치다, 걱정, 덥다. 그래서 좀 더운 때 가셨나 봐요. 그래서 좀 지치다 이런 얘기도 네. 있으셨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단어가 긍정적인 키워드가 많았다는 거. 압도적으로 많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요. 기차 여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행을 지우고 기차만 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네. 놀라운 게 오히려 빨간색 그래프보다 파란색 그래프가 더 많이 왜 올라오는 그렇게 거예요. 나오죠? 그러게. 봤더니 기차를 여행용으로 탔을 때 즐거운데 보세요. 다행 뭐냐면 헐레벌떡 출근을 KTX로 저 세종시까지 가신 분들 있잖아요. 놓칠까봐 갔다 이거 겨우 다 왔다 해서 다행이다라는 게 긍정적인 키워드고 반대로 보세요. 뭐 울다, 싸구려, 걱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울다는 또 왜 나와요? 기차 놓쳐서 우시는 분도 있고 네. 그리고 힘들다 기차 타고 다니면서 저 멀리까지 타고 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나는- 특히나 명절 네.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지방에 있는 어르신 인사드리러 가면 얼마나 주말에 피곤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마지못해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부정적인 키워드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기차 여행 이꼴 기차는 감성 동향이 맞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딱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저도 그러면 주식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지난 18일 날이었나요? 박 대통령께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발표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자주 내는 얘기지만 이제 그러면 대륙 횡단 열차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철도 관련주가 이제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말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철도 관련주를 대표적인 거 좀 몇 개 봐드릴게요. 대우 AL이라는 주식이 항상 그 철도 관련주 할 때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도마로 역시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 회사가 딱 쳐보시면요. 현금 창출이 어느 정도, 수익이 어느 정도 이런 게 다 나오고요. 좀 더 자세한 걸 보시려면요. 이 회사의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시가총액은 뭐 800억이다. 그리고 그 순위로 보면 872점 된다. 그리고 네. 주당 순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다 나온다.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데아티아이라는 그쵸. 회사가 있거든요. 네. 데아티아이도 똑같은 흐름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어떻다 다 얘기가 다 나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주들이요. 그런 것들이 다 볼 수 있죠. 근데 재미나는 거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다가요. 또 매매를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가상 매매를 딱 쳐보시면요. 이 회사가 지금 1735번인데 주문이 어떻다. 관심이 좋다 보면 직접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주식의 매매의 어떤 트레이닝 겸해서 관심주까지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매매도 직접 해보고 이러면서 정말 해보는 거죠. 연습성으로. 네. 그렇게 같이 아주 좋은 어떤 도구들이 있죠. 정책 테마로서 철도 관련주가 올랐지 이것이 또 뭐라 그러죠? 권유하는 종목은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네네, 네, 그건 그런 건 아니라는 절대 아니죠. 거고요. 네, 네, 오늘 재밌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식 모바일 앱 도마를 통해서 철도 관련 감성 동향부터 또 관련주의 차트, SNS까지 한편 살펴봤습니다. 아까 그 이한경 위원께서는 그 눈꽃과 관련한 열차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색 관광 열차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요. 그 열차 안에서 이제는 와인을 마시는 영동 와인 열차도 있고요. 강원도 협곡 사이를 지나가요. 이 협곡이 이렇게 V자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V트레인이라고 부르고요. 중부에 내륙 순환 열차가 있어서 이건 O트레인이라고 불립니다. 그 밖에도 지역의 축제와 연계한 이런 다양한 테마형 관광 열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O트레인이나 V트레인 같은 경우는 우수 디자인상도 받았고요. 두 열차 사실은 원래는 예전에 석탄 나르던 차였어요. 그런데 관광열차로 바꾸고 나서 하루 한 10명 타던 열차가 이용객이 99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근데 협곡 V 열차는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근데 사실 이거 좀 제가 이제 절대로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코레일 저도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코레일 오늘. 조세 왠지 다 안 해봐요. 트시네. 아니에요.
그 여름 뭐 한 달 만에 뭐 10만 명이 왔다 이런 건 다 좋은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코레일이라든가 이게 보나마나 지방 그 관광단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랑 만들었을 텐데 훅 지나고 나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요. 정말 돈 날리는 돈은 엄청 많죠. 그래서 정말 유의를 해야겠다는 거 정말 우리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돈 네, 좀 네. 아껴서 썼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인천에 네. 위에 그 바다 위에 네. 그 철도 이거 여행하는 단기 열차가 네. 그 다 만들어 놓고 네. 결국에 시행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되게 정말 많아요. 되게 사실 네, 많죠. 그런 것들이 왜냐면 많으니까. 경전철 용인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어이없게 돈 날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근데 저도 이색적인 거 정말 갈만한 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갈만한 게 네네. 부산에서요 전남 여수까지 그 완전히 그 남해안 벨트잖아요. 네네. 관광 그런데 거기 남도 해양 벨트 관광 열차라는 걸 아우, 만들어서 지금 기차도 예뻐요. 화면에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닌 게 이번에 그 이번 달부터 운행하는 게 평화생명 벨트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 도라산역 있잖아요. 네. 거기서 강원철원군의 백마고지까지 비무장지대를 DMZ를 투어하는 거군요. 그리고 완전 평화 벨트죠. 의미 있네요. 네, 그건 정말 그 교육 삼아서도 가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뭐니 해도 요즘 가장 인기를 끌었고 아마 뉴스에 나왔던 거는요. 아마 이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열차를 타고 가면서 다 같이 미사를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종교적인 건데 미사를 보는데 일요일 날 천주교 미사. 네, 미사를 보는 말씀하시는 것을 그 거예요? 열차 안에서 보는 그 미사 열차도 있어서 네. 그게 하나의 또 열차 마케팅으로 어머, 이용됐다는 얘기하죠. 어머, 저 네. 사진 보세요. 저희 지금 미사를 기차 안에서 꼭 굳이 근데, 저렇게 하셔야 되나? 아이고 당연하죠. 저도 네. 이제 종교인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일요일 날 어디 꼭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아마 성지순례하는 그런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일에 어디 여행 가실 때 여행을 가야 되는데 또 성당을 가야 되니까 네. 그래 가시는 길에 네. 같이 미사 보시고 여행도 하시고 이런 거였겠네요. 그렇겠죠. 뭐 이게 네. 종교적인 의미로도 같이 해석이 돼서 되게 독특한 여행들 그러니까요. 많이 네. 세워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이 됐지만 사실 이런 발전을 일본에서 그렇게 부활이 크게 됐다라고 해요. 아, 그럼요. 일본에서 열차 산업 같은 경우도 이야기는 잘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일본의 철도 산업이 발달한 거는 실제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약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싫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라에서는 국영도 있고요. 일본은 가보시면 지하철만 하더라도 민간 철도로가 많잖아요. 그래서 환승의 어려움을 겪는 거 아마 겪어보시면 될 텐데요. 이게 전국 방방 고개에 깔려 있는데 이게 열차가 발달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랬어요. 아, 이게 보면 세계대전이요? 일본은 이제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했고요. 네. 아시아 쪽 우리나라 들어오고 막 가면서 아시아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 물자를 그냥 잘 효율적으로 빠르게 나누기 위해서. 그래갖고 아. 그러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기업들 있잖아요. 쉽게 해서 군수를 만드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도요다가 직접 열차를 만들고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보면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네. 그리고 도쿄에 워낙 집중도가 우리나라 서울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가다 보니까 집값은 비싸니까 그냥 외곽으로 나와 보니까 사람들 출퇴근족을 늘릴 네,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총리부 하면 우리나라 이제 수상 거기 쪽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국민생활 의식 조사를 했더니 재미나는 게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산층은 90%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학계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일본의 중산층은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좀 반대네요. 근데 뭐냐면 네. 자기는 60%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그래도 중산층에 포함돼 있다라고 일부러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20년 경기 불황이죠. 사회보장제도는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뭐 유럽에 비해서 말할 것도 없죠. 네. 우리나라보다 안 좋다는 얘기하니까. 그런데 보니까 노동 시간이 계속 갈수록 늦어져요. 어저께 점심시간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로기준 기준 시간이 노동 시간이 8시간인데요. 대부분은 잔업이라 그래갖고 일본도 2시간 일하죠. 네. 평균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일본이 3시간이에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시간도 우리나라도 없죠.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요. 네. 사실 최근에 세종이 생기고 나서 KTX 타고 출퇴근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원래 이게 좀 편하게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역을 살리겠다 만든 거라서 일부러 KTX역에서 정부 청사까지 들어가기 불편하게 놓고 주차장도 안 만들어서 대중교통 이용하게 하라니까 여기서 한 1시간 또 걸려서 무지무지 짜증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을 살리려면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좀 뭘 희한하게 타게. 됐어요. 자기네가 만들었는데 네. 자기네가 지금 쉽게 해서 뭐 밟은 건 꼴이 됐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회 계층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영화가 설국열차잖아요. 맞습니다. 그 왠지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머리칸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건데 예. 머리칸이 굉장히 럭셔리하고 이제 그 상상 속의 그런 크루즈 그런 칸인데 실제로 그런 공개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이 났잖아요. 일본에서 이것도 지역 철도 회사인데요. JR 규주라는 그 철도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호화 여객 철도인데요. 이름 자체가 세븐스타입니다. 닮았어요. 썰국열차. 별 7개, 별 7개잖아요. 우리나라 무슨 침대 별 5개 진짜 얘기하는데 닮았네. 이게 별 7개예요. 근데 보세요. 2인 2명 기준으로요. 3박 4일 타는 비용이요. 11,500달러. 우리나라 돈은 뭐 1,200만 원, 1,300만 원 하니까 와우. 1인당 600만 원 꼴이죠. 2박 3일 동안 쓰는 게. 열차 내부는 더 아까 최고급 호텔 같네요. 정말 그런 게 물론 크루즈 열차를 표방했는데요. 이 세븐스타가 일본 규슈 남단에 이제 화산섬을 주변을 돌아요. 네. 그래서 물론 평경 보니까 좋긴 한데 이게 그렇게 비쌀까 싶잖아요. 근데 뭐 이게 그렇게 돈을 낼만 하냐 했는데 예약이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년 6월까지 예약이 풀로 찼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불경기인데도 7월부터 가격 더 올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근슬쩍. 가격 1인당 7,835달러 더 올려서 무려 1인당 826만 원을 그러니까 이게 올렸습니다. 가는 사람들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게 800만 원이 들어도 저 가고 싶네요. 저 어떻게 좀 셋이 좀 협찬을 그렇죠? 너무 욕심. 그렇죠. 열차 안에서 한번 진행을. 그러니까 네. 생방송으로. 네, 부러운 여행이었네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철도가 뭐 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낭만을 싣고 가는 열차 뭐 이런 거 개념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좀 싼 측인데 그게 또 아니라는 네, 거죠.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차요금 상대적으로 엄청 비쌉니다. 제가 실내를 예를 들면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 캐나다도 서부에서 동부 보면 대충 400불 뭐 편도로요. 보통 이코노미로 말씀드리면 뭐 비싸봤자 600불 정도 하는데요. 똑같은 거리를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뭐 좀 좋죠. 근데 기차 타면 밴쿠버 몬트리올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했는데요. 그 정확하게 운임만 보면요. 기본 운임. 그냥 좁게 앉아가는 거 650달러예요. 근데 650달러. 저 2학년 위원 뭐 50%께 차이 안 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복을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은근히 또 거기서 비싸요. 그게 다가 아니군요. 사복으로 자기가 싸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는 주는데. 비행기 주죠. 근데 하여튼 그 네. 값이 다 포함 엑스트라로 내야 되고요. 사실상 우리 영화 보면 이런 걸 타는 게 아니라 점잖게 2명이서 앉아서 얘기하고 아니면 침대 칸데 이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딱 2명이 앉아서 가는 거 있죠. 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요. 똑같은 경우가 2,600불이고요. 2,600불이니까 300만 원 하잖아요. 거기다 역시 식사비는 플러스 옵션이라는 그러면 거. 이제 비행기만큼? 아니, 비행기보다가 더 비행기도 훨씬 더보다 비싸죠. 비싸네요. 네. 세상에 그 좀 열차에 영화에 나오는 그 로맨스 한번 언제 해볼까 했더니 비싸서 못하겠다. 사실 이게 네. 미국에 이렇게 철도가 네. 개척되게 이게 미국의 개척 시대 때 철도 열풍이 생겼어요. 그래서 철도를 서로 막 놓는 경제에 불어졌는데 그때 미국의 재벌들 보면 옛날 재벌들은 철도를 가지거나 석유를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 중에 CNN에 앤더스 쿠퍼 앵커가 있는데 그분 모친이 이 철도 재벌의 유명한 이렇게 밴더빌트 네. 가문의 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철도가 옛날부터 잘 됐지만 요즘엔 또 고속철이라고 해서 네. 한 단계 빠른 KTX보다 더 빠른 이런 네. 고속철을 요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LA랑 저 샌프란시스코 연결할 뭐 고속철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70조 규모 되고요. 브라질, 인도 전 세계적으로 고속철을 놓는 게 요즘에 인기고 이게 사실 또 좋은 게 뭐냐면 철도가 그냥 단순히 그냥 레일 놓고 기차 놓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 또 완전히 그 설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건설을 들어가야 되죠. 토목공사 들어가죠. 게다가 철도가 이게 무슨 200km가 아니라 300km, 400km 하니까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럼 IT로 다 제어해야 되니까 이게 또 IT까지 맞물려서 종합 플랜트 사업처럼 들어가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산업에도 꽤 효과가 크고요.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최근에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이라고 꼽히는 앨런 머스크. 네. 이 사람이 전기차 만드는 이제 테슬라 회장 그렇죠. 아닙니까? 네, 지금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기 자전거도 얘기했죠. 그죠. 네. 이 사람이 우주 비행기 만들다 못해 이제는 뭘 내놓냐면 하이퍼루프라고 해서 진공 튜브 연구용해서 네. 네. 예를 들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한 20분이면 가게끔 네. 어마어마한 저희 속도. 말이 돼요? 1000km 이상 나오는데 정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네네. 조금 부연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스티브 잡스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만 연구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가장 뜨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입니다. 아이언맨의 실존 인물로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을 구글에서 딱 치면은요 직업이 뭐라고 하냐면 발명가라고 나와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예전에 스페이스X 얘기만 했던 민간 뭐 항공 우주선 나왔을 때 봐도 뭐 될까 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에서 완전히 대박이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하이프루프 하니까요. 벌써 일부 투자가가 나섰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랑 LA까지가 자동차로 8시간 보통 걸리거든요. 네.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그러는데 이거를 1시간에 쏘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네. 30분, 부산에서 만약 되면 거리를 보면 대만 정도까지 40분에 가겠다는 얘기죠. 와, 진짜 이게 글로벌이 하나로 묶여지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거예요. 철도기술연구회에서 2009년부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큰 도시는 하이퍼루프로 연결하고 거기선 전기차만 돌아다니게 해서 잘했네, 그러면 네. 이제 가솔린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기차가 너무 멀리 못 가니까 이제 효용성이 떨어졌는데 전기차와 하이퍼루프 그러면 나중에 가솔린차를 우리가 지금 추억의 낭만 열차 여행하듯이 야 예전에 가솔린으로 차가 갔었대 이러면서 낭만 여행한다고 가솔린 차를 빌려 타는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이 되게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알보다 빠른 열차라니. 맞아, 그 앨런 마스크가 정말 대단하고요.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꿈에서 그렸던 거. 그래서 얼마 전에 갑자기 다른 얘기 해드리면 그 지난번에 그 나를 사랑한 스파 있잖아요. 1970년도에 그 007 영화에 나왔던 네, 네. 그 잠수용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 원본을 샀어요. 98만 불짜리. 자기가 언젠가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하고 있는데 그걸 샀다는 게 미국에서 탑 뉴스가 됐을 정도니까요. 네. 앨런 대단한 마스크 한번 사람이네요. 대단한 일인데 말이 나온 김에 해저터널 얘기를 잠깐 네, 해드리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약간 죄송합니다만 좀 어이없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선거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선거 때 보면 한국이랑 중국이 230km에 100조 갖고 뚫겠다. 네. 뭐 일본다도 200조, 뭐 100조를 뚫겠다 하는데 이게 정말 되면 좋겠지만은요.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민간 해갖고 서울에서 인천공항 가는데 한 8,000원 또 내잖아요. 이거 하면 제가 봤을 때 툭하면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 해저터널 가는데 깜깜한데 누가 이걸 뭐 가겠어요? 이게 보면 네. 항상 이게 왜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여수에서 제주 가겠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근데 제가 선거 아까 때마다 나와요. 얘기했지만 아니 왜요? 저는 물고기 보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를 된다니까 깜깜한데 훅 가는데 그거 100km 가서 누가 아니 그 불 이렇게 좀 켜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코엑스 하는데. 가셔서요. 수족관 가세요. 아, 해저나 지하나 네. 깜깜한 건 똑같아요. 네. 아니 상상 속의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100년에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 내고 누가 타겠습니까, 이거요? 아유 100만 원으로. 100만 원 나올 거래요? 참 오늘 마치 철도 여행을 우리가 방방곡곡 떠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잠시 후에 딱 한 종목 열차와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이어보겠습니다.